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 중에서 시그마 브러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브러쉬 리뷰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를 했었죠.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그마 브러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메이크업 브러쉬를 1990년도 초반에 메이크업 포에버 거를 백화점에서 샀는데 제 친구 중에서 미대생이 있었거든요. 걔가 브러쉬는 무조건 좋은 걸 써야 된다. 굉장히 그 미적 감각이 뛰어났던 친구였어요. 제가 그때 산 브러쉬를 거의 20년이 되게끔 쓰다가 그걸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나서 메이크업 브러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서치를 하게 됐는데 여기저기서 보이는 게 시그마 브러쉬였어요. 시그마 브러쉬를 제일 맛깔나게 소개해준 사람이 또 제클린 힐이었고, 그래서 제가 제클린 힐한테도 내가 너 유튜브를 보고 나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간 화장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게 시그마 브러쉬를 산 이후였고요. 시그마 브러쉬를 사면은 이렇게 팜플렛이 오는데 요즘에는 메이크업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브러쉬 종류를 산 것들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마크를 해놓거든요. 3개의 세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4개의 낱개 브러쉬를 또 샀습니다. 에센셜 킷 해가지고 12개의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퍼펙트 블렌드 킷은 6개의 브러쉬로 되어 있고요. 가습기 브러쉬 킷 요즘에는 5개짜리가 나오는데 저는 4개짜리 가습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메이크업 포에버가 이런 식으로 브러쉬 주머니가 있고, 제가 항상 브러쉬를 여기다가 꼽아놓고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그마 브러쉬를 살 때 이거를 샀는데 지금은 사실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만약에 이 브러쉬들을 갖고 가면 모를까, 제가 실제로 여행을 갈 때는 이 시그마 브러쉬를 안 갖고 가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작고 사이즈가 짧고 이렇게 좀 컴팩트한 것들을 갖고 가게 되는데, 일단 이걸 보여드리자면 자석으로 된 단추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는 커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에센셜 키트는 4개의 페이스 브러쉬와 8개의 아이 브러쉬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페이스 브러쉬 중에서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F60는 이렇게 톡톡 쳐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붓자국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몇 분은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건데 아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죠. 라지 파우더 브러쉬 F30는 시그마 브러쉬 중에서 제일 큰 브러쉬로 알고 있어요. 파우더를 나중에 이렇게 살짝 피니싱 파우더 하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아요. 브러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쿡 찍어도 파우더가 많이 묻거든요. 피니싱 파우더를 해주면 얼굴이 뽀샤시해지죠. Large Angled Contour F40. 컨투어하게 쓰기에는 쉐이프가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잡고 하긴 좀 그렇고, 저는 요즘에 이거를 블러쉬 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블러쉬를 하고 이렇게 발라줄 때, 처음에는 이 브러쉬를 잘 못 쓰겠는 게 면이 평평하다 보니까 프로덕트를 이렇게 묻히면 이게 이만큼이 다 묻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묻는, 과하게 색칠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잘 안 썼는데, 요거를 쓸 때는 발색이 좀 약한 그런 것들을 쓸 때 이걸 많이 써요. 최근에 얘를 많이 쓴 게 코레스의 블러쉬가 픽업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걸로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듀오 파이버 F50. 까만색 털은 여기까지, 그리고 하얀색 털은 여기 끝까지. 밑에는 힘이 있는데 털은 끝에가 반만 나오는 거죠. 많이 묻는 제품. 이렇게 조금만 찍었는데 훅 너무 많이 묻는 그런 애들 많이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기에다가 블러쉬를 해주기가 좋아요. 좀 딱딱한 블러쉬, 많이 안 묻는 블러쉬,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묻는 픽업이 잘 되는 그런 블러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에센셜 킷의 눈 화장용 브러쉬가 이렇게 8가지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파우치에서 꺼낸 게 이 아이라이너 브러쉬 205번인데 끝에는 뾰족하고 중간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굵기가 가늘었다 두꺼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라이너 브러쉬보다는 스몰 앵글 브러쉬 E65가 훨씬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더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딱 요 일자로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맥의 젤 아이라이너나 메이블린 아이라이너 그런 거를 쓸 때는 이런 걸로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 이건 펜슬 브러쉬입니다. E30인데 펜슬 브러쉬를 되게 잘 이용을 해요. 넓은 면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아주 짙은 색깔로 끝을 빼줄 때 또는 조금 더 정교하게 크리스나 그런데 V 쉐입을 해줄 때 그럴 때는 이 펜슬 브러쉬가 굉장히 좋아요. 시그마 펜슬 브러쉬가 개중 나온 것 중에서 좀 이렇게 많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 그 브러쉬를 빤 다음에 이렇게 한번 꽉 집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쉐입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다음에 빨 때는 예쁘게 쉐입을 해야 돼. 이게 브러쉬를 빨고 나서 이렇게 클린업해서 거꾸로 벤자빌 브러쉬 툴에다가 어떻게 얘를 말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 빨 때까지 얘 쉐입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컨실러 브러쉬 F70인데요. 저는 사실 컨실러를 이런 걸로 안 쓰고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플랫한 걸로 안 쓰기 때문에 이 브러쉬의 용도를 아직도 잘 못 찾았는데 가끔은 이걸 그냥 아이섀도우 여기 펴바르고 그럴 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미디엄 앵글드 쉐이딩 E70 이렇게 각이 진 브러쉬를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최근에는 하이라이트 할 때 이걸 쓰는데 넓지 않고 이게 약간 찝혀져 있기 때문에 브라우본 그 눈썹 바로 밑에 하이라이트 할 때 이걸로 씁니다. 라지 쉐이더 E60 미술 브러쉬 같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 브러쉬를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섀도우가 이쪽 면에 다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굉장히 넓게 많이 발라져서 조심을 해야 되는 브러쉬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베이스를 제가 맨 처음 오늘도 발랐는데 이걸로 제일 옅은 색깔을 이걸로 다 펴내요. 아이 쉐딩 브러쉬 E55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끝에는 잘 쉐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부드럽지만 풍성한 이게 조금 넓은 편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이걸 쓰기가 어려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넓은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흐린색 그리고 여기는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걸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다 쿡 찍어준 다음에 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펴가지고 안쪽으로 아이섀도우를 바르면서 블렌딩이 될 수 있는 정교하지는 못한 게 이게 좀 넓으니까 그렇지만 잘 쓰고 있고요. 이 에센셜 브러쉬 키트에서 하이라이트가 테이퍼드 블렌딩 E40죠. 시그마 브러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러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블렌딩 개념을 배우면 이 브러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이섀도우의 경계가 있으면 이 브러쉬로 이렇게 문대주면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시그마 테이퍼 블렌딩 브러쉬의 단점은 쉐딩, 털이 좀 가끔 뽑혀요. 자주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비디오 찍으면서 2개 매일매일 화장할 때 이게 없어서는 안 되죠. 이거를 한 번씩 꼭 블렌딩을 해주는 좀 복잡한 화장할 때는 이 브러쉬가 한 5번 정도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시그마 브러쉬를 산 게 이 가부키 세트인데요. 가부키 세트 중에서는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플랫 가부키 F80 때문에 산 거죠. 이렇게 4개가 나온 다음에는 하나가 더 끼어서 F88 플랫탑인데 사선으로 된 그런 브러쉬인데 없어도 하나도 아쉬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다 권하고 싶진 않고 F80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다 어떻게 제가 쓰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가 브러쉬에 대해서 진짜 이런 브러쉬가 있었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된 게 F80 플랫탑 가부키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를 사고 진짜 잘 샀다 이 브러쉬는 그렇게 생각한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를 쓸 바에야 그냥 손가락으로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훨씬 좋고요. 손가락으로 할 바에야 이 브러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가락이 안 묻고 그리고 좀 더 고르게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온 얼굴 전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래서 돌려서 꼼꼼하게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깔끔하게 화장이 되죠. 플랫탑 가부키 브러쉬 F80를 한번 워시를 해주면
솔직히 이게 굉장히 덴시티가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한 3분의 1까지만 더러워졌는데 속에는 한 반까지 인조모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빨아들이진 않지만 거기에 이제 묻는 거예요. 이 F8의 최대 단점이 세척이 어렵다는 거. 다른 브러쉬를 워시하는 시간에 10배가 걸려요. 진짜로. 밤이든 브러쉬 샴푸를 묻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 밑에서 워시를 해내고 그리고 보면은 또 노란물이 또 나오고 흔들어 보면 또 나오고 완벽하게 안에까지 마르는데 3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죠. 라운드 가부키 F82 F80보다 더 단단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털이 움직이질 않아요. F80은 그나마 조금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발라지는데 얘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고집이 센 브러쉬예요. 돌리기보다는 이거를 할 때는 많이 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앵글드 가부키 브러쉬 F84는 컨투어 할 때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써봤는데 크림 컨투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하고 세팅 안 해주고 파우더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만약에 한다면 그건 말이 돼요. 세팅을 하고 파우더를 바르고 파우더 컨투어를 하는 뭐 브론저나 그런 거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좀 세기 때문에 화장을 좀 밀더라고요.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어요. 이 총알같이 생긴 테이퍼드 가부키 F86 다른 사람이 쓰는 거를 보니까 언더아이 컨실러나 하이라이터를 이걸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사실 얘를 좀 쓰다가 보니까 얘가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세팅을 하기에는 좀 답답해요. 얘가 답답하고 요즘에는 그냥 뷰티 블렌더 끝쪽으로 언더아이 컨실러를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데 한참 쓰다가 조금씩 잊혀져가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